상사와 부하 직원 간의 관계에서 거절하는 것도 한계가 있거나 아니면 여러 관계에서 계속 거절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받아주다가 이 사단이 난 거다, 이런 식으로 변명하시는 분들이 많고, 상간소송을 당해서 오시는 피고분들이 네. 깔끔하게 자기가 잘못했다 이렇게 인정하는 편인가요? 깔끔하게 자기가 잘못했다 인정하시는 분들도 많고, 왜냐면 이제 이미 원고가 소장을 제기할 때 빼박 증거들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반대로 자기가 억울하다, 뭐 기타 다른 사정이 있었다라면서 변명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자기가 잘못을 한 건데 왜 변명을 해요? 경우에 따라서 다른데, 분명 제가 들어도 억울한 사정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뭐 잘못은 했지만 위자료 액수가 너무 크다든지 이러한 사정들, 아니면 원고가 주장하는 소장 내용들이 일부는 맞지만 또 일부는 틀리다, 뭐 사실관계와 좀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식으로 변명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상간녀들이 주로 하는 변명 중 레파토리 같은 게 있어요? 레파토리 중에 가장 첫 번째이자 상간소송의 가장 주요 쟁점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데, 나는 이제 유부남인지 몰랐다, 내가 정말 이 남자가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났다면 사실은 상간소송 자체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변명이고 어떻게 보면 상간소송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변명을 많이들 하시죠. 두 번째는 저 남자가 자기는 곧 이혼한다고 했다, 그리고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나서 예를 들어 별거하고 있었다고 했든지 아니면은 이미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다 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만약 이 남자가 정상적인 혼인생활이나 가정생활을 하고 있었다면 난 이 남자를 절대 만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주장들을 많이 하시죠. 근데 실제로 판례에서 보면은 이 부부의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돼서 회복할 가능성이 거의 완전히 없다고 보지 않는 이상은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났기 때문에 이 상간소송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렇게 기각되는 경우는 흔치 않아요. 정말 오랜 기간 별거를 했거나 아니면 실제로 이혼 소송이 실제 진행 중이었다거나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이상, 단지 뭐 별거를 했다든지 아니면 뭐 주말 부부를 했다든지 이런 사정만으로 부부관계 완전히 파탄돼서 이 상간소송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세 번째는 이제 거의 대부분의 상간녀 분들이 하시는 주장인데, 나는 저 사람이 유부남인 걸 알았기 때문에 계속 거절했지만, 예를 들어 상사와 부하 직원 간의 관계에서 거절하는 것도 한계가 있거나 아니면 여러 관계에서 계속 거절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받아주다가 이 사단이 난 거다, 이런 식으로 변명하시는 분들이 많고, 실제로 뭐 그런 분들의 카카오톡이나 통화 내용을 들어보면 결국에는 이제 이 상간녀 분들도 뭐 마지못해서 처음엔 받아주는 척 했지만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제 완전한 상간녀로 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변명도 사실은 상간소송에 직접 들어가면 쉽게 인정이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이걸로 위자료 감액을 받기는 사실 쉽지는 않다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내가 이 사람이랑 어느 정도 밥도 먹고 단둘이 뭐 차도 마시고 썸 아닌 썸을 탔지만 난 이 사람과 절대 그 이상의 선을 넘어서 잠을 자거나 성관계를 갖거나 이런 적이 절대 없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상간소송에서 말하는 부정행위라는 거는 간통, 이거를 넘어서서 여러 가지 이 원고의 부부 생활을 침해할 만한 어떠한 행위가 있다면 이거를 부정행위로 점점 넓게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원고를 속이고 원고의 배우자인 유부남이 다른 상간녀와 데이트를 하고 밥을 먹고 어딜 놀러 갔다든지 이런 거 자체가 다 부정행위가 될 수가 있고, 실제 이런 직접적인 만남이 없더라도 카카오톡을 통해서 서로 약간 연인 관계처럼 보일 수 있는 대화들을 주고받기만 하더라도 부정행위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걸 원고가 봤을 때 당연히 그 부부관계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부관계를 침해할 만한 소지가 있으면 부정행위로 인정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상간소송에서 실제 기각 사유로 인정되기는 쉽지 않아요. 마지막, 유부남인 거 알고 만났고 부정행위도 했다, 근데 관계를 지속하다 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원고한테 너무 미안해서 헤어지려고 했다, 근데 딱 그 타이밍에 원고가 알아서 이 소송이 걸린 거다. 실제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원고의 배우자랑 주고받은 카카오톡을 보면 실제 헤어지려고 하고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상간소송을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뭐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정말 기간이 짧고 상간녀가 이제 밀어내려고 했다,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런 정황이 발견되면 위자료 액수는 좀 감액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이미 벌였던 상간행위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상간소송의 위자료는 인정되지만, 정말로 이러한 사정이 누가 봐도 명백하다, 위자료 액수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좀 감액돼서 나올 확률은 꽤 있다고 봅니다. 이런 변명들이 법원에서 판사님한테 잘 받아들여지나요? 특히 첫 번째 말씀드렸던 난 유부남인지 몰랐다, 이 부분은 사실은 어느 정도 입증을 하면 꽤 많은
많은 확률로 기각이 됩니다. 그리고 상간녀가 내 남편이 유부남인 줄 알고 만났다는 거는 원고에게 입증 책임이 있기 때문에 소송을 하기 전에 이런 거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상간녀가 내 남편이 유부남인 줄 알면서도 만나서 부정행위를 했다는 증거까지 확보를 하고 소송을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그 외에 이제 레파토리들은 사실은 위자료 감액을 위주로 하는 레파토리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판사들에게 잘 인정되지는 않아요. 다만 정말 어느 정도 심하게 원고의 남편이 들이대고 이 사람은 계속 거절을 하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보이거나 뭐 기간이 짧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다면은 위자료 액수에는 참작이 되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아시고 상간 원고나 피고 입장에서 각자 맞게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